첫 번째 달려보죠. 양정열 치밀한 살인 계획입니다. 자,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던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고인의 지문을 이용해서 대출까지 받았던 그 살해범 한번 전해드렸죠. 자, 지난주 목요일 신상이 저렇게 공개가 됐는데 하지만 탄핵 뉴스에 묻혀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었죠. 이름 양정열, 나이 31살, 역시나 치밀한 계획 범죄였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2일에 대구지검은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한 뒤에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서 6천만 원을 대출받기까지 한 31살 강도살인범 양정열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어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요. 이 양정열은 범행 전에 해당 건물에서 사는 사람들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 범행 도구와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주문하는 등 철저하게 살인 계획을 짠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귀가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에 시신을 유기할 계획이었지만 시신이 무거워서 그대로 방치한 걸로 전해졌고요. 뿐만 아니라 범행 도중 부상을 입은 양정열은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또 피해자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서 6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일주일 동안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부모가 연락을 해왔을 때는 집에 없다고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리 거주자들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이거는 그 오피스텔 입주민 모두가 표적이 될 뻔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검찰이 정확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통합 심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걸로 나왔어요, 현재.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불우한 가정 환경 등을 이유로 해서 반사회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죄책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니들이 개엄 맛을 알아? 예, 123 내란 사태의 불똥이 햄버거에 튀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 만나보시죠.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탱글한 계란이 듬뿍. 아, 먹고 싶은 햄버거 신메뉴인가 싶었는데 계란이 무려 4개 들어가 있다고. 내란 버거. 예, 또 다른 버거 광고 사진 볼까요? 예, 넘어가 보시죠. 나라를 통으로 말아먹는 맛 개엄 버거. 노노노노. 개크랩 개엄 버거. 다 잡아서 입속으로 쓸어버렸. 만약 이런 광고가 실제로 나온다면 욕 바가지로 먹겠죠. 실제는 아니고요. 누리꾼들이 롯데리아에 저거 좀 출시해 주세요 하고 만든 합성 이미지들이랍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버거 중에 롯데리아? 네,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현직 정보사령관은요. 정보사 소속인 김모, 정모 대령 2명을 이곳으로 불러내는데요. 이 계엄 당일에 선관위를 장악하라고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모 대령이 경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요. 우선 햄버거를 먹고 얘기를 하자고 하더니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대령들에게는 너희들이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고요. 햄버거를 기다리는 동안에 노 전 사령관이 향후에 있을 진급 인사 정보도 알려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정보사 대령들은 햄버거를 먹으면서 하달받은 지시 그대로 중앙선관위 서버를 장악하는 걸 시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참 웃픈 얘기인데 이게 정말 은밀한 곳에서 하는 거는 더 도드라져 보이니까 사람들 많은 햄버거 집에서 저걸 하자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 롯데리아 매장 이른바 계엄 성지순례 뭐 그런 게 됐다고요? 자, 이 지점에 많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계엄 포토존도 좀 마련해 주면 안 되느냐. 그리고 본점 한정 탄핵 세트 하나 좀 마련해 달라. 신메뉴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바로 여기서 계엄 모의가 여기서 했으니까 탄핵 세트.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 이런 거. 나라를 팔아도 아깝지 않은 맛 이런 거. 유명한 계엄군의 맛집 이런 거를 좀 리뷰를 달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맥도날드 땡 여기서 먹었으면 미국 가고 했겠네. 또 버거땡에서 하는 게 더 좋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만 또 뭐 좀 전에 말했듯이 니들이 계엄 맛을 알아? 4개 계란, 내란 버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실 롯데리아 측에서는 좀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실제로 이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하고요. 단순 햄버거 판매점인데 이게 계엄하고 정치 문제하고 엮여져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다. 좀 그만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이런 패러디도 정말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정말 개연 맛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먹고 싶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그나마 풍자로서 이런 거 한다고 생각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한밤의 침입자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 꺼진 가게 안에 웬 남성이 뿅! 자, 냉장고를 열고 술병을 하나 꺼내더니 다시 안쪽으로 쓱 사라집니다. 자, 한참 뒤에 저 또 남성이 나타나가지고요. 지금 담배 피고 있어. 담배 하나 장전. 자, 다 피더니 역시나 다 꽁초를 아무데나 틱 또 버리죠. 그러고는 또 의자에 누워서 코 고는 소리를 내면서 잡니다. 예. 자, 그리고 한참 뒤에 또 일어났어. 기침했어. 그러더니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본격적으로 탐색을 시작. 저것은 돈통 발견. 오픈한 뒤에 지폐 탈탈. 그리고 또 동전까지 탈탈 in my pocket. 자, 그렇습니다. 이젠 뭐 할까요? 갈까요? 아니죠. 냉장고에서 또 술을 꺼내더니 원샷 한번 들이킵니다. 벌컥벌컥. 자, 그런데 또 배운 건 있어. 자, 다 마시고 나서 분리수거는 또 해. 분리수거하고 갑니다. 자, 그러고 보따리 또 잊지 않고 저렇게 챙겨서 들고 가더니 그냥 도망가겠죠. 자, 제가 지금 그림에 맞춰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장님께서 출근을 했더니 테이블 의자가 막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CCTV를 봤더니 이제 저 사람이 저렇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꽁초 버리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돈통 발견하고 또 술 마시고 그러고 제일 화가 났던 건 앞문으로 당당히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그래도 옆문 주방문 조그만한 문으로 이렇게 들어왔대요. 근데 그 문도 사실 열려 있는 거를 웬만한 사람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방문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잠까지 자고 너무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인께서 너무 신경질이 나시고 화가 나셨다라고 제보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둑질을 할 거면 그것만 하고 나가든지 퍼질러 자는가 하면 현관문으로 그냥 당당히 나가? 이 인간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아마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들어가고 편안하게 먹고 자고 도망 나오고 도망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 봤을 때는 매우 이런 행동들을 절도 행각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론화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혹시 관악구에서 이런 사람 보면 같이 좀 신고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CCTV 얼굴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바로 자신 공개하면 걷어내면 바로 검거가 되겠죠. 뭘 걷어내야 되나요? 얼굴을요. 검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다만 이 비슷한 사람 목격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사건 반장에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자, 선우은숙 녹취 듣고 혼절입니다. 배우 선우은숙 씨와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 씨, 그러니까 전처형, 그러니까 선우은숙 씨 언니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자, 오늘 선우은숙 씨가 법정에 직접 등판을 했다고요? 교수님? 네, 네. 선우은숙 씨가 이 배우 남편 유영재 씨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면서 폭로했잖아요. 그리고 유영재 씨를 상대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선우은숙은 어제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합의 이혼 서류를 냈다가 취하를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면서 녹취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녹취록에 유영재 씨가 은숙 씨가 알면 안 되지라는 말이 녹음돼 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서로 다 믿고 정말 모든 걸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멘붕이고 쇼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절 상태까지 갔었대요. 그리고 사건 이후에는 언니가 또 공황장애를 치료받았고 스트레스로 체중이 6kg나 늦고 또 급격하게 놓아왔다고 하면서 언니는 이제 U자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언니한테 참 미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은숙 씨가 이거 알면 안 되지 하는 그 녹취가 녹음이 돼 있더라. 자, 역시 계엄 탄핵 정국에서 묻혔었는데 이 피해자, 그러니까 친언니가 직접 밝힌 내용도 지난주에 공개가 됐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언니가 피해자이고 그리고 또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고소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도 했습니다만 증인으로 채택돼서 법정에서 다시 한번 본인의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좀 충격적입니다. 우선 유영재 씨와 함께 사는 그 선홍수 씨의 집에 이제 함께 머물면서 살림을 돕던 중이었는데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이제 한쪽은 또 이제 비게 되잖아요. 손이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성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한 부위를 이제 비트는 방법으로 이제 추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밥 먹으라면서 유영재 씨가 있는 방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었더니 침대에 벌거벗은 상태로 수건으로 앞부분만 가린 다음에 앉아 있으면서 들어오라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요. 알몸으로 얇은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따라 나와서 자신의 그 중요 부위를 들어올리면서 이런 진술까지 했어요.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또 증언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신체 중요 부위가 접촉되도록 이제 뒤에서 끌어안는 일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심각한 일을 겪고서 왜 아직까지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죠. 왜 선우숙 씨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등등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동생이 외롭게 살다가 재혼했는데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동생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을까봐 그냥 내가 덮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다만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온 게 아직 아니고요. 과연 이 진술이 사실인지 또한 유영재 씨가 유죄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이고 또한 유영재 씨 역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아내가 버럭했습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자녀들과 돈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와 다투게 된 50대 남성입니다. 저희에게는 20대인 아들과 딸이 있어요. 아직 독립을 하지는 않았지만 각자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이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됐는데요. 2억 원 정도 융자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생이었을 때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각자 독립을 생각할 나이가 됐고 경제 생활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모의 수입이나 부채 같은 경제 상황을 좀 솔직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전세금은 어떻게 했고 또 지금 집은 얼마만큼의 융자금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아들, 딸에게 해줬는데요. 문제는 이것 때문에 아내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부모의 부채와 같은 좀 가정의 경제 문제를 자녀에게 숨기고 싶어 하거든요. 아이들이 알게 되면 좀 자칫 부담을 가질까 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경제관념에도 도움이 되고 독립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저희 가정이 애들이 부담이 느낄 정도로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번에 이사하느라 받은 융자금 2억 원이 다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이 확고한 만큼 아내의 생각도 확고합니다. 누구의 생각이 더 공감이 가시나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9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여보, 박지원 씨, 제일 못난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자식한테 빚이 얼마다, 수입 얼마밖에 안 된다 이런 거 꼬치꼬치 다 얘기하는 부모야. 얼마나 없어 보이니? 남들은 금수저다 은수저다 한데 우리 수호랑 상이 다른 집 애들 앞에서 기죽을 일 있냐? 아이고 정말 아빠라는 인간이 어쩜 이렇게 자식들 기둥은 못 대줄 망정. 동그라미. 좋습니다. 예, 좋아요. 다음 사연자 남편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야? 애들이 어린 것도 아니고 다 성이네. 당장 내년에 결혼도 할 수 있는 판에 지들 부모가 어찌 사는지는 사정은 좀 아는 거 당연한 거지. 뭐가 못난 부모야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애들한테 손 벌리려고 빌드업을 하는 건 줄 알아? 지들 부모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우고 있는지 자식된 도리를 그 정도는 알아야지. X. 손 변호사님. 실수 없었어. 자,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아직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각자 경제 활동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감추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빚이 엄청 많으면 감추고 싶은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 서로 다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좀 더 내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예.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알려주고 상황이 이러니까 너무 큰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자, 박 교수님. 네.
저는 X를 들기는 했지만 엄마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엄마는 20대가 돼도 아이처럼 보이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 빚을 같이 갚아야 된다고 부담을 느끼진 않을까? 혹시 우리 집에 빚 있다고 얘네가 자신감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20대 대학생도 아니고 20대에 대학교 졸업해서 회사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지금 50대라서 일을 그만두신 것도 아니고 한참 일을 하실 때예요. 그리고 빚의 규모도 별로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갚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가족이 함께 의논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자, 저는 이제 이 용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집 이사하는 과정에서 융자 받으면서 2억 생긴 거잖아요. 만약에 뭐 도박 같은 거 해가지고 야 아들아, 야 아빠 도박 많이 했는데 2억을 날렸다, 어이? 괜찮지? 이런 건 안 되죠. 이런 거는 의절해야죠. 이런 거는 아내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이런 거면 아이들한테 충격을 줄 수도 있고. 맞아. 근데 빚을 어떤 획득가 빚을 지는 과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사하면서 당연히 융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걸 당연히 설명하는 게 어쩌면 맞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내가 조금 오바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바하는 아나운서 백다희 아나운서.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O를 동그라미를 든 이유가 이게 남편이 그 아내랑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기를 한다고 해도 좀 아내랑 대화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지 좀 결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이야기한 게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그라미를 들었고요.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카드카페님, 자녀들도 알아야지라고 하셨고요. 콩예림콩님, 부모가 그런 말까지 할 필요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강차연 님도 두 분 다 일리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의논하고 합의를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